알고와 3월 4일 알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3일 오후 11시입니다. 트럼프 글 하나에 비트코인 1만 달러가 올랐습니다. 역시 투항상입니다. 다시 봅시다.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비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ETF 유출 이제 끝난 건가요? 투항상이 언급한 코인 근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역시 투항상입니다. 2일 밤에 급 반등.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급반등에 CME 역대급 갭이 발생했습니다. BTC 선물에서요, 약 1,350달러 갭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건데요. CME 갭은요, CME는 24시간 거래되지 않습니다. 날짜를 끊어서 거래가 되는데요. 반면 코인 시장은 24시간 거래되면서 CME 시장이 마감을 했을 때와 새로 문을 열었을 때 그 사이에 만약에 24시간 거래되는 코인 시장에서 가격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 사이 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갭이 역대급으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일단 투자자의 핵심 투자 소스가 있습니다. 반드시 팔로우 해야 될 계정이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의 SNS 트루스 소셜 계정입니다. truthsocial.com에 들어가서요. 리얼 도널드 트럼프를 검색하시면 계정이 나오고요. 이 계정은 반드시 팔로우 해야 될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일 오전 12시 24분에 포스팅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준비금은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의 부패한 공격 이후에 중요한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며 이것이 바로 제가 디지털 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에서 대통령 실무그룹의 XRP,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하는 암호화폐 전략 준비금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이유입니다. 갑자기 트럼프의 트윗에 XRP, 솔라나, 에이다가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특정 알트코인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실도 놀랐고요. 일단 이 트윗에 대해서 왜 비트와 이더리움은 없지? 라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약 2시간이 좀 못 지난 시점인 3일 오전 2시 11분에요. 누군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빠졌어요 라고 지적을 한 때문인지 추가 포스팅을 했습니다. 물론 obviously 분명하게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다른 valuable cryptocurrency 가치 있는 암호화폐도 Heart of the Reserve, 리저브의 핵심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랑해요 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아마 앞서서 언급했던 XRP, 솔라나, 에이다만 언급을 하니까 비트 이더는 왜 빠진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아마 추가 포스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언급한 코인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선호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코인에 대한 언급, 게다가 미국계 코인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급한 코인들은 당연히 급등했습니다. XRP를 보자면요. 비트가 급락했을 때 이전 수준의 이 가격 수준을 회복을 했고요. 솔라나 역시나 급등은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이전 수준은 회복을 못했습니다. 에이다는 가장 큰 수혜를 봤는데요. 하락 이전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레벨업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요.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올랐다가 조정을 받은 수준을 감안해도 이전에 하락 이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을 내주고 하락했을 때 기록했던 이더리움 가격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2,30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더리움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게 되는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과연 무슨 맥락으로 글을 올렸을까요? 일단 이미 밑밥은 깔았습니다. 백악관이요. 3월 7일 날 암호화폐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라고 밝혔고요. 백악관의 크립토 차르라고 부르는 데이비드 sak스가 7일 암호화폐 서밋에서 더 많은 것이 온다라면서 힌트를 줬습니다. 그 트럼프 차남은 역시 아버지 편을 드는지 아니 왜 아버지가 트럼프가 월가가 잠든 일요일에 암호화폐 준비금을 발표했을까 부분에 대해서 천재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냐? 월가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그러니까 월가가 문을 닫았을 때 이런 트윗을 발표함으로써 이 상승분을 먹는 건 개인이었다라면서 트럼프 차남은 아버지의 결정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XRP, 솔라나, 에이다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혹시나 이거 내부자 거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제기될 의혹에 관련돼서 가장 내부자라고 볼 수 있는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삭스는요, 파이낸셜 타임스 측에다가 밝혔습니다. 나 이미 다 팔았다. 취임 전 모든 암호화폐를 매각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취임 전 데이비드 삭스가 들고 있는 코인은요,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트윗을 했을 때 디지털 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에서 대통령 실무그룹에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이라고 했지만 실상 1월 23일 날 밝힌 행정명령은요, 디지털 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이 아닙니다. 다들 디지털 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진짜 제목은요,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였습니다.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 그래서 이 행정명령이 나왔을 때 사실 시장은 약간 실망했습니다. 왜? 아니, 디지털 자산도 아니고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라고? 라는 실망감을 비췄죠. 아울러서 이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모두가 기대했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닥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실망감만 내비치면서 가격이 하락 조정하는 그 빌미를 마련했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어쩌고 저쩌고 행정명령이지만 제목이 1절과 2절에 보면 디지털 자산 산업은 디지털 자산이란 이라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기는 합니다. 다시 행정명령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 4절에 보자면요. 여기서 앞서 트럼프가 말한 대통령 실무그룹, 이게 도대체 뭐지? 부분에 있어서 4절에 나옵니다. 대통령 디지털 자산시장 워킹그룹 실무그룹을 설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뭐냐? 국가경제위원회 내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대통령 실무그룹을 설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실무그룹의 의장은 누굴까요? 네,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삭스가 맞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요,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대해서 본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디지털 자산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정, 지침 문서, 명령 또는 기타 항목을 식별합니다. 일단 30일 내에 식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60일 내에는 뭐하냐? 식별된 각 규정, 지침 문서, 명령 등을 폐지할지 혹은 수정할지를 권고안을 만들어서 의장 데이비드 삭스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180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그 대통령에게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규제 및 입법 제안을 권고합니다. 때문에 타임라인으로 보자면요. 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180일 이내, 그러니까 7월 23일 이내에 뭔가 구체적인 입법 관련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제출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여러 방송에서 말했다시피 또 한 번의 크립토 시장의 모멘텀이 마련된다라고 하면 이 보고서가 나오는 즈음인 7월 즈음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한 이유입니다. 아울러서 특히 이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보고서에 뭐가 포함될지,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한 힌트를 줬습니다. 자, 보실까요?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1번과 2번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1번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라고 해서요. 사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들어갈 내용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일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과는 별개로 사실상 시장이 원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디지털 자산 비축의 생성 및 유지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비축과 관련한 얘기가 바로 이 두 번째에 등장합니다. 사실 이 행정명령에 있어서 시장이 실망한 이유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사항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아예 제목에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보고서가 중점을 두는 내용 중 첫 번째도 아닌 두 번째에 비트코인 비축도 아니라 디지털 자산 비축이라고 살짝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행정명령이 나왔을 때 실망한 거고요. 요 디지털 자산 비축 얘기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디지털 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에서 대통령 실무그룹에 XRP,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하는 암호화폐 전략준비금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이유입니다. 라는 이 얘기가요. 바로 이 행정명령에 등장하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생성 및 유지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한번 훑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연방정부가 법 집행 노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압수한 암호화폐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러한 비축의 설립 기준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비축의 생성 및 유지 가능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압수한 코인을 비축의 설립 기준으로 제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사는 건 모르겠고 이미 압수한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내용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행정명령에 언급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구체적인 코인 이름을 포함해서 올렸더니 시장이 난리가 난 거였죠. 다시 행정명령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7조 총칙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눈여겨볼 건 바로 그겁니다. 이 규정은 어떠한 내용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 행정명령의 규정의 제한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비항인데요. 이 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그리고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됩니다. 자, 무조건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 법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의회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아니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원래 확보된 예산이 있던지 이것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관련돼 가지고 아서 헤이즈는 바로 앞서 언급한 7조 총칙에 나온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 암호화폐 전략준비금 발표는 공수표에 불과하다. 새로운 것은 없이 그저 말뿐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에 다 나온 겁니다. 정부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금 가격을 재평가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금 가격을 재평가해서 그 재평가 차익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등을 해야 하는데 현재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이나 그 밖에 이제 언급한 알트코인을 아서이전 시코인이라고 했는데요. 살 자금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전략준비금 발표해봐야 뭐하냐. 결국 립서비스 아니냐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측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100일 안에, 퍼스트 100일 안에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이 될까요? 라는 응답에 대해서 단 20%만이 긍정 의견을 냈습니다. 업계에서는 게다가요, 아니 도대체 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이 아니고 알트코인이 포함된 거야?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미국의 전략준비금은 비트코인으로만 구성돼야 된다라고 했고요. 비트와이즈 CEO 역시 비트코인만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피터 시프 역시 비트코인의 금보다 나은 디지털 금이라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건 오케이 인정하는데 거기 왜 XRP 같은 왜 전략준비금 자산에 포함됐는지 이해 못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건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거죠. 디지털 자산 전략자산 비축이라고 해서 XRP, 솔라나, 에이다 같은 알트코인 넣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 문제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전략자산 비축이라고 말한 것에서 봤을 때 이거 뭔가 실질적으로 액션을 할 의지가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7일까지는 7일날 서밋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기대감에 오를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기쁘다 PPL 오셨네. 멘틀입니다. 역대급 해킹에 대처하는 멘틀의 자세입니다. 멘틀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죠. 바이비트에서 역대급 2조 원대 규모의 해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픔이 있었지만 이걸 현명하게 해결해냈는데요.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힘은 바로 실시간 민첩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를 즉시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책을 동원한 능력이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개 원장에 표시되는 거래 데이터를 통해서요. 이해관계자들은 몇 분 안에 도난당한 자금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4,200만 달러를 해커들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생태계의 구성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원만한 사태 해결의 핵심은 바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비트 CEO가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초반부터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스트리밍을 켜고 AMA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파트너십, 보안, 최첨단 인프라 등 맥스틀의 핵심 경쟁력 덕분에 이번 사태를 원만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멘틀은 신뢰할 수 있는 미래로 진화해 나가겠다라는 게 바로 멘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멘틀의 제작 지원을 멘틀 토큰을 통해 받았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비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레이 달리오는요, 비트코인이 미래의 대체 화폐가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창업자인데요. 이 레이 달리오는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면서 비트코인 비관론자였는데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아울러서 피터 쉬프는 전통적인 금 지지자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쓰레기고 금이 최고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비트코인이 실물 금보다 낫다라면서 비트코인에 대해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ETF 유출 이제는 끝일까요? 사실 시장이 트럼프의 개식을 한 방에 반등하기 이전에요. 9만 달러 선을 힘없이 내주면서 무너진 계기는 바로 역대급 ETF 유출이었습니다. 25일과 27일에 걸친 유출 상황을 볼까요? 25일에는 무려 11억 달러가 넘는 유출이 나왔고요. 26일에는 7억 달러가 넘는 유출, 27일에는 3억 달러에 가까운 유출이 나왔습니다. 3일간 유출된 양을 총 합쳐보면 20억 달러가 넘는 유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만 달러 선, 굳건히 지켜주던 9만 달러 선을 힘없이 내주면서 8만 달러 선이 일시적으로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월말에 워낙 역대급 유출이 나왔다 보니까 2월 전체로도 보면 모든 ETF에서요 5조 원 이상의 순 유출이 나왔습니다. 2월 28일 아까 앞서서 보시면 드디어 까만색이 보이죠. 순유입이라는 건데요. 2월 28일 순유입 전환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코인쉐어스 리서치 총괄이 보기에는요. 암호화폐 ETF발 매도세가 완화 중에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ETF 역대급 매도세가 나온 건 헤지펀드 베이시스 거래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베이시스 거래는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의 가격 괴리를 이용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며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헤지펀드들이 ETF를 사고 선물을 매도하는 전략을 취했었는데 그 사이에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서 ETF 포지션을 청산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ETF를 매도하면서 대규모 ETF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른바 현선물 가격 차가 줄어들고 매도세가 나온 건 바로 매크로 때문일 텐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 자산이 줄 하락을 했습니다. 거시경제가 불확실한 탓에 아직까지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 자산으로 취급되는 비트코인 역시 하락한 거다라면서 근본 원인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번외로요, 블랙락이 자사 투자 모델 포트폴리오에 자사의 비트코인 ETF를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호재인데요. 사실 소규모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규모 자체는 작겠지만 이제 시작이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투항상이 언급한 코인의 근황입니다. 드디어 플립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다만 완전 시가총액 기준이긴 합니다. XRP의 완전 희석 가치가 2,740억 달러 기록하면서 이더를 추월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 시가총액 순으로 보자면요. 이더리움 다음에 리플이 있습니다. 리플은 투항상의 언급 덕분에 상승하면서 테더를 누르고 다시 3위 자리를 차지했고요. 완전 희석가치 FDV 기준으로 보자면요. 3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은 조금 리플 가격이 밀리면서 아니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상승을 틈타서 고래가 대규모로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지 투자자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리플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라고 보면요. SEC와의 소송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서 SEC가 여러 크립토 업체들과의 소송을 종결한다라는 뉴스를 많이 내보냈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여전히 리플을 비롯해서 크라켄, 컨벌랜드 DRW, 펄스체인 등과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소송 중이다라는 점이 현재의 악재고요. 미래의 호재가 될 수 있을 텐데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일부러 소송을 끝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SEC 때문에 소송이 끝나지 않는 게 아니라 리플사가 소송을 끝내지 않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리플 관련된
정통한 변호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X에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선 판결에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부분 승소를 거뒀었는데요. 개인한테 판매할 때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경우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이 리플사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향후 IPO를 고려할 경우 증권법 위반 판결과 불량기업 조항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SEC 쪽에서는 합의를 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리플사 쪽에서는 이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한 것도 증권법 위반이다라는 부분까지 뒤엎으려고 현재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그보다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어쨌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락업이 풀리고 그리고 고래들이 매도하는 등의 악재만 아니면 리플사에는 호재가 넘쳐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항상이 언급한 또 다른 코인이 바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ETF는 조만간 나올 것도 같습니다. 폴리마켓에서 연내 솔라나 ETF 승인 확률이 85%로요. 그 다른 어떤 알트코인보다도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 CME 그룹이 3월 17일에 솔라나 선물 상품을 출시를 합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출시를 할 때 SEC가 가장 문제 삼았던 부분이 뭐냐면 기초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미국 규제 당국의 관할 하에서 거래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CME에 비트코인 선물과 이더리움 선물이 상장돼 있습니다. 때문에 아니 선물이 상장돼 있으니까 가격을 믿을 만한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통하면서 비트와 이더 ETF, 현물 ETF가 통과된 거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솔라나 선물 상품이 미국 규제 당국 관할하에 있는 CME에 상장된다는 건 솔라나 ETF를 위한 여건 조성이 됐다라고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솔라나 ETF가 나온다라고 해서 솔라나 가격이 오를지는 미지수인 데다가요. 잠재적 매도 물량은 부담입니다. 3월 1일 기준으로요. 지난 12시간 동안 8.1억 달러의 솔라나가 언스테이킹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스테이킹 물량이 이달 초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3월 25일과 4월 25일에도 대규모 언스테이킹이 예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솔라나의 경우에는 이 바이낸스 등 거래소로 이체되는 경우가 종종 나오면서 매도 압박을 더하고 있으면서 솔라나의 가격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